지금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동백, 시간의 얼굴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백꽃 화가로 유명한 분이시죠. 강종렬 화백인데요. 여수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여수를 사랑하시는 유명한 지역의 어르신입니다. 오늘 벚꽃의 사람에서 강종렬 화백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BS는 처음 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동백꽃 화가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림이 동백이에요. 영어로 예. 그 동백꽃 화가 신 거죠.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동백 작가 이렇게 부르시던데 이렇게 동백을 처음에 좋아하시게 되고 동백을 작품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젊고 어린 나이 때는 동백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림 하면은 풍경화 자연주의의 그림이 항상 있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바닷가하고 접해 있으니까 뭐 바다 뭐 배, 산, 뭐 들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풍경 아이디어를 이제 쭉 그려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젊었을 때는 꽃을 그린다 그러면 좋은 작가로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풍경은 큰 원가인데 꽃은 좀 작은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색깔이 아름답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좀 의식적이고 생각이 담겨 있는 자연 그런 것들을 그리자 하고 이제 그랬는데 동백을 그리게 된 이유는 근데 묘하게 어린 날부터 이런 건 있었어요. 여수 오동도 하면 동백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놀았던 기억들 그다음 주변의 시내 곳곳에서 동백나무들이 보이고 그런데 그림을 소재로는 생각을 않고 있다가 제가 2004년도에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가서 그날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한참 뭐 완성도를 높여갖고 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50대 초반이고 이렇게 해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나한테 이제 그림 하드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동티모르를 내가 우선 가기 쉬운 데 가서 그 나라의 아픔이라든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고 연구를 해서 그림을 그리자 그래가지고 동티모르 나라는 가서 스케치하고 그리고 이런 참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수로 이제 돌아올 때 좀 바닷가에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 진로를 이런 그림만 계속 그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왔어요. 근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실을 이제 한국에 와서 내 화실을 내고 왔는데 나 그때 겨울이었는데 내 작업실 화실에가 이제 동백나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빨간 동백나무가 동백꽃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덮여져 있고 또 한쪽에는 막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 눈에 싹 들어와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항상 그걸 봤는데 충격적으로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순간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이제 재미삼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의외로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동백이 왜 이러지 내한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동백에 대한 의미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만 이 동백이 참 겨울에 참 유일하게 피는 꽃 아닙니까? 그거 참 엄한 환경에서도 도랴청청하는 그런 것 모든 어려움을 겪고 환경에서 이렇게 자기만이 또 색깔이 초록색에다가 빨간색이 탁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힘을 자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또 나도 닮은 것 같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맞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수많은 외침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그래 이것을 내 그림의 주제로 삼아야 예,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그 대신 꽃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은 네. 그 정신을 깃드는 그런 그림에다가 그런 정신을 집어넣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네. 관심 가져지고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50대부터 동백을 그리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50 좀 넘었는데 지금부터 저 뭐도 시작해도 되겠네. 그렇죠, 뭐든지.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한 것만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잔의 사과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고우의 해바라기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고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동백의 정신을 좀 담고 싶다. 뭐 네, 이런 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동백이 네. 언제까지 펴요? 겨울에 펴서 봄 지금 4월쯤이면 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백이 보통 12월 네. 후반부터 이렇게 많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쯤 4월 초, 뭐 3월 말 되면은 이제 지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월 되면 3월 말 4월 되면 봄꽃 축제를 하는데 네, 네. 전혀 다른 꽃과 다른 네. 주기로 피는 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백이 어떤 꽃이든지 예.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피는 꽃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한 5달을 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피면서 당당하게 피어 있는 꽃 이런 것이 참 우리들한테 정신적으로 주는 그런 힘 어떤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좋다 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동백이 어떤 당신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꽃말이 있고 있어요. 예.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물어보면 당신에게 건강과 부를 이렇게 상징한다 이러면서 선물도 동백꽃 선물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우리 한국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지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 어떤 추위가 와도 나는 변하지 않고 변하지 당신을 않고 계속 예. 당신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 예. 지금 뭐 이렇게 사진들이 그림들이 그려진 게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 하얀 동백도 있네요. 네, 흰 동백.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백의 민족이다 안 그러니까 그렇죠. 순수한 거. 그 어떤 분들은 백동백을 이렇게 보면서 신사임당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한국인의 정신인데 그래서 깨끗하고 맑고 그런 것들. 저 동백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의미가 많았는데 젊은 날에는 내가 너무 좀 그런 관가하고 그냥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수 시화가 동백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동백이 여수에도 이렇게 많고, 근데 부산도 동백섬이 있잖아요. 동백섬이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 동백이 좀 많나? 그렇습니다. 바다 해풍을 끼고 있는 게 동백이 잘 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좀 따뜻한 편이고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 그러니까 제주도도 많고 강진 뭐 백년사 같은 데도 많고 하여튼 그런 쪽에 제가 이게 동백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한번 전국 거의 다 가봤을 거예요. 동백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동백의 뭐 형태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면 큰 그림이 한 30m짜리 그림이 있는데 그거 그리기 전에 이제 과연 동백이 뭔가 싶어서 이제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동백숲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동백에 대한 그 느낌과 우리가 음악 그러면은 보통 다 악기 종류가 하나씩 있지만은 이게 오케스트라 보면 많은 악기나 모든 것 동원해서 큰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뭐 동백 숲을 그리면서 내가 이거는 또 그림으로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거 없을까 봤을 때 동백의 아름답게 잘 그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사람들 보는 순간 새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별걸 다 느낌을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내면 어떨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파리에 가서
또 그 연구하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해봤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동백이란 꽃 말고 동백숲 얘기를 예, 하셨잖아요. 집 앞에 동백숲을 키우고 계신다면서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제 같은 경우는 그림은 물론 상상력으로도 그리지만은 예, 예. 내가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진실성도 있고 어떤 자기 정체성도 나오고 그래서 동백을 관심 갖고 그리면서 동백숲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더 오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매일 이렇게 보면서 만지작 그리면서 느끼면서 동백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림의 대상과 친해지는 친해집니다. 거. 예,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예. 동백. 야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50세부터 동백을 그리신 거고 네, 그 전에 풍경도 그렇고 네, 네. 어릴 때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네, 젊었을 네, 때. 그럼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예, 우리 시대 때는요. 네. 참 나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요? 환경이 예. 못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 당시 때는 우리 그냥 아이들에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예. 그림 그려가지고 뭐 밥 먹고 너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제 부모들이 맨날이고 그랬겠죠. 예. 예, 저희 형도 그림 그리고 내도 그리고 동생은 또 운동한다고 하지 전부 이러니까 다 예체능이에요. 예, 예체능이니까 부모님이 보실 때 특히 아버님이 봐도 우리 말로 그냥 환장하겠죠. 아 이거 이 애들이 자식들이 다 돈은 예, 돈벌 거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고 뭐도 옛날에는 뭐 은행 공무원 뭐 육사 가는 거 이제 그게 최고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 뵐 때 그림을 그린다 화가가 되겠다 말을 못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럴수록 자꾸 욕망이 있고 그런데 어린 날 이제 어느 날 저는 이제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 멋있는 담임 선생님 첫 발령 첫 시간을 우리 반으로 왔어요. 강주에 사신 분인데 정형수 선생님이란 분인데 그 선생님이 와서 첫째 수업에 그림을 그려갖고 밖에 나가서 그려갖고 오라 그래. 근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이 멋있기도 생겼지만 그림을 참 잘하셨던 분이에요. 조각도 하시고 그림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림을 잘한 거 아니라 열심히 옛날에는 크레용이라고 크레파스 말고 여기에 12색이 있습니다. 그 색으로 열심히 보고 나무를 지금도 나무 기억이 나는데 그 학교 주변에 옛날에는 그 프라타스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었어요. 주변을 그렇죠. 능력가에다가 높이. 근데 그것을 열심히 그려가고 뒤에는 빨간 그 지붕 벽돌 지붕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 나이까지 나오시네. 거의 60년 전 얘기인데 그죠? 그것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너가 정말 그렸어? 그래서 저거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내가 내성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가 그랬어? 그랬다니까 그걸 끝나고 이제 가족 교무실이나 이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애가 있다 하면서 막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자랐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분도 총각 중에 첫 발령이니까 강주 분인데 여수 오면 주말 때 되면 그림을 그리러 다니는데 그 다음 첫 월급을 탔을 때 저거를 크레파스를 사줬어요. 첫 월급을 탔을 때. 그래요. 이 선생님은 잊지 못할 분이네요. 못합니다. 그분이 크레파스를 첫 월급을 타고 내를 사주면서 같이 그림 그리러 다니자. 그래가지고 주말 때 되면 같이 그림을 같이 다녔던 그런 생각들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쭉 또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때 우리 교과서 보면 주로 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뭐 코호나 어떤 밀레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밀레 특히 그 옛날에 이삭 죽기 그림이라든지 만종. 만종 예, 예. 그게 굉장히 감명 깊은데 어린 날에도 예, 예. 내가 만약에 저런 분 같이 저런 사람과 화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 양반들은 내가 평생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냥 꿈으로 생각으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그런 이상한 생각도 가졌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제가 파리에 이제 20대 후반 돼갖고 만종을 이제 그 오르세 미술관에서 딱 보는 순간 와 그때 감동 깊었던 것 이런 것들 이제 그를 하면서 꿈을 이제 키워왔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말려섰지만 참 지극하게 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물감도 사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려운 상황임인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 어떻게 하든지 미술 장학생으로 이제 그때는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삼남 2년대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미술 장학생 억지로 시켜달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가 다니고 그런 생각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누구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하나가 우리 화백님의 그렇죠. 인생의 방향을 그렇습니다. 세운 거잖아요. 예, 확실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참 우리 그렇죠. 학교 현장이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생각이 난 게 내가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난 졸업을 하고 첫 개인전할 때 그 선생님 모셨어요. 그것도 막 와서 그때 옛날에는 이제 그 다실 뭐 이렇게 다방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했는데 미술 뭐 전시장 갤러리가 없었으니까 첫 전시할 때 선생님 모셔갖고 그렇더만 내가 어깨를 툭툭 두들면서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고맙다 하면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한테도 우리 화백님의 재능이 보였으니까 또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보면 아까 동백 시간의 얼굴 어떤 주제로 전시회를 그러니까 이제 동백꽃 화가로 제가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들도록까지 왔을 때 그 내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지나온 삶을 꼭 동백만 그린 거 아니고 어느 때는 어떻게 그런 시간들 내라는 사람을 총 조명을 해보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 세월의 이야기를 시간의 얼굴이라 그렇게 해서 지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그러니까 동백을 그려왔던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 느낌의 전 전시회네요. 그림까지 해서 전부. 그러니까 보니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4부까지 나왔어요. 4부까지로. 그래서 1부가 상은의 기억 동티모르 아까 동티모르 얘기하셨잖아요. 뭐 그러면 동티모르를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동티모르는 옛날에 2004년도에 CBS 아니 민간 단체에서 동티모르에 구스마오 대통령을 한번 불러온 적이 있어요. 모셔온 적이 순천에. 그죠. 맞아요. 그때 이제 작가로서는 내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 분야 있는데 그랬는데 그 당시 때 작가가 다 그러니까 그분이 관심이 많았는가 어쨌는가 가까이 저녁 만찬 때 오라 하더만은 당신을 내가 초대를 할 테니까 응해 줄라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야 뭐 그 당시 때 독립되기 전에 전쟁을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 했지만 저거는 동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동티모르죠. 그러면서 그 저쪽 나눠지면서 그때 중간에 학살시키고 이런 것이 그 뉴스에서 내가 봤거든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이 인권 사각이 지혜 있는 나라에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런 나라에 가서 작품을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군 기자들은 사진들 많지만 정군 화가들 그런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런 걸 제의를 해서 당연히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구스마우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름답고 깔끔하고 뭐 맑고 바다에 반짝반짝한다고 좋아요. 좋은데 첫날은 가서 이제 그런 거는 그 다음 날에 딜리시라는 시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처참한 환경 같은 게 있어요. 비참한 거 그대로 보여요. 그걸 보고는 내가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다시 이제 그 대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이제 만나가서 내 작가의 양심상 이 풍경화만 못 그리겠다. 이 나라의 현실을 내가 그대로 그려서 이건 동티모르 나중에 역사에 남는 일이니까 우리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5분간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혹시 동티모르 아픈 상처를 잘못 건드려 그림으로 나오면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염려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만 나중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당신은 예술가니까 예술가 당신 느낀 대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아픔과 역사 또 한 사람의 어린 태어나서 죽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시골 같은 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림에 보이는 저런 것들은 참 저건 아픔 역사에 관한 역사에 저기는 한국 같으면 이제 강주 5.18 무덤 그렇죠. 같은 거 똑같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저런 것들이 시내가 엄청나게 한 500명 저런 순간에 학살됐던 데인데 저런 곳에서 모녀가 이렇게 아빠의 죽은 무덤 앞에서 기도드리는 걸 내가 보고 저녁이 그때도 참 어둠컴컴했을 때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이 나라를 내가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물, 역사, 뭐 풍경 세 가지를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세계도 심오하고 멋있네요. 근데 제가 동티모르 그림들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쭉 동티모르 그리고 그림들을 쭉 보셨을 때 처음에 풍경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약간 고갱 타이티 가서 그렸던 겁니다. 고갱의 타이티에서 그렸던 그림 느낌이 좀 났는데 뒤에 이제 역사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보니까 또 고야죠. 고야 스페인 내전 스페인 고야 고야나 피카소의 그 사회 영향을 줬던 사람은 고야. 그래서 내가 고야나 뭐 전 피카소 다 좋아하는 약간 특히 고야들 내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아까 그 나라에 막 갔을 때 뜨거운 태양이나 열기 이런 걸 보면서 그림을 스케치하는데 왜 고갱 그 느낌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 고갱이 제가 잘 봤네요, 그죠? 잘 보셨습니다. 왜 내가 고갱 내면 고갱도 그 섬에 타이티 막 가서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 그런 것들이 막 응집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뜨거운 열정과 열기와 순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려내야 되겠다. 그런 기분으로도 그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갱하고 좀 비슷하고 또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내가 들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도 화백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교황한테까지 가게 됐어요? 그거는요. 질문하는 게 이제 제가 그 바티칸 옆에 조그마한 하랑인데 그래서 초대전을 받고 전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실에 있던 친구분이 내 친구의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전시를 한다니까. 모든 세계적인 작가들이 교황님실이나 바티칸에 그림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 큰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혹시 그 안 될 확률을 많이 잡고 그림을
하나 교황님한테 한번 이기에 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그려보실랍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이제 저는 동백 작가니까 동백은 꼭 넣어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저기 동티모르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그 어떤 여인의 애를 이렇게 여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했던 저 여인이 저 그림이에요. 예, 그러봤는데 이제 동백꽃 안에 아내가 여인이네. 있죠. 예, 그리고 애는 색깔이 이제 애들 피부는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부 사람하고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애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터부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이 저를 밥을 해줬어요. 내가 이제 그 필리핀 저기는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에서 밥을 해주면서 항상 말을 한 마디를 안 해요. 근데 그 애를 하는 애를 보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저 이제 뭐 마음이 나쁠 겁니까? 뭐 꼭 사회적으로 뭐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조각품으로도 지금 만들고 그랬는데 그 교황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위대한 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탄생시키는 게 제일 위대한 업적이지 그 이상 업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황님께서 평소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 편에 서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뜻을 다 담아서 저걸 한번 그려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교황님이 보는 순간 너무 좋아한다. 저도 뭔가 감흥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흑인 여자분이 백인 아이를 안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처연한 마음이 조금 드는. 그 처연한 마음이 너무 현장에서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는 화려한 동백이 동백꽃과 그 나비 뭐 밑에 이런 게 토끼 이제 뭐 참나만상이 다 그 저 순간을 이렇게 다들 그 기뻐해주고 뭐 해줍니다. 근데 인간만이 좀 멀리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저걸 이제 했는데 의외로 교황님께서 반응이 좋으시고 그래서 직접 저한테 편지도 했습니다만은 걔네 편지도 보내줬고 당신의 그림은 교황청에 잘 걸려 있어야 되는데 교황 이제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황님이 걸려 있고 저거는 판화로 해갖고 내가 이렇게 인쇄물 판화로 해갖고 찍어 낸 거거든요. 그 원하는 교황님실에 있습니다. 야, 저는 뭐 여수의 유명한 화가 또 우리나라 유명한 화인 줄 알았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시네. 동백을 이렇게 알리시고 또 그 안에 동백 안에 필리핀의 한 여인과 아기가 들어가 있는 게 필리핀 원주민들이 사는 여인. 참, 야 그림 화폭 하나에 너무 많은 걸 담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를 마음에 담아놓은 교황 집무실에 있을만하네요. 이제 그림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오셨고, 근데 70 좀 넘으셨죠. 네네. 70 중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그 예전 젊을 때 사전 보니까 되게 강렬하셨어요. 근데 지금 되게 푸근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여유 얼굴에 인자하신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옛날 사진 보고 깐깐하시겠다 이랬는데 그래요. 이제 좀 아까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성숙해졌고 뭐 이렇게 바뀌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작품 계획이나 꿈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글쎄요, 이제 저는 작품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사상도 이렇게 그려내고 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즐거워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연을 뭐 사랑한다든지 그런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근래 와서는 좀 더 폭을 좁혀 가지고 뭐 꽃도 좋고 나무도 좋지만 이제 내 작업실인데 매일 보는 풀 한 포기 뭐 그다음에 잡초 하나라도 요새는 좀 제대로 보고 그냥 무심히 서 있는 저 작업실에 보면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나무들도 옛날에는 그림 소재로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그려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그려보자.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고호 같은 경우도 저기 그 프랑스 남부 아르리라는 데 가서 그렇죠. 정신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레미 폴 뭐 정신병원이라는데 네. 거기 그 요양원에 있었는데 그 주변을 다 그리하고 세계적인 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꼭 멀리 있으면 소재를 찾는 게 아니라 더 나 같은 경우는 더 가까이 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려내느냐. 근데 그게 내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또 사라지고 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순환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진짜 느낀 게 화가도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당연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화가도 그림 한 편에 자기의 그 혼을 담기 위해서 네, 정말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림과 음악 같은 게 인류가 발전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이 그것에서 위안을 받고 뭔가 깨닫고 삶을 돌아보고 하는 그렇죠. 그 예술의 근본적인 힘들이 있는 거구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그게 하게 제일 큰 힘이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힘. 또 그런 거 불러일으켜줘야 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아름다움을 깊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사실 오늘 뭐 형님이 동양 화가시고 또 사모님도 이거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사모님 얘기도 좀 하고 자식들 어떻게 키우셨나 이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림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림 얘기만 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림의 재미와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백 작가 강종렬 화백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